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신 신동욱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날씨가 추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 보니까 계속 아침 일정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아마 법무부 앞에 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저희 방송 때문에 못 저도 가신 거죠? 저도 이 방송 때문에 못 간 거죠. 예, 오늘은 법무부 앞에서 뭘 또 얘기를 하십니까? 규탄 집회입니다. 지금 항소포기.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국민분들이 많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또 대장동 주민들의 피와 땀이 얼마나 많이 그 범죄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네. 아마 뭐 계속 뭐 대검 앞에서도 하고 네. 규탄 집회를 아침에 하고 하루 일정을 시작하는 뭐 그런 일정들이 쭉 있는 것 같습니다. 영하의 날씨인데 이번에 계속 그러게요. 아침에 갑자기 나가셔야 추워져서 되는군요. 예, 어제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제 저도 갔었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나 뭐 이 정도 추위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예, 예. 예. 장동혁 대표가 어제 얘기를 한 게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두목을 믿고 날뛰는 조폭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해외로 먹튀했다, 지금 순방 떠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좀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돌아오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린다, 이런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모든 국민이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표만으로는 국정조사도 특검도 성사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정확히 드렸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이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네. 이게 표결로 하게 되면 국회에서 민주당이 표결로 모든 사안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네. 국민들의 여론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국민들이 이거는 법원에서 원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민주당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이 국정조사는 국회로 이제는 넘어와서라도 진상규명도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범죄자들에게 간 부당수익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지금 크지 않습니다만, 예. 국회에서라도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저희 국민의힘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는 예. 여론을 저희에게 더 강력하게 밀어주시면, 저는 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민주당이 계속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장동혁 대표가 국정조사 특검을 언급을 한 것이고, 네. 뭐 저희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가 이제 항소 포기에 반발이란 표현 썼는데, 어쨌든 항소 포기 경위를 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던 검사장 18명에 대해서 평검사로 강등하는,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온 이후에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박재혁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거든요. 예, 예. 뭐 같이 동기 기수이긴 한데 검사장은 아니고, 송강 광주공검장 역시 사의를 표명해서 어제 고위직에서 2사람이나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줄사퇴로 좀 이어질 조짐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저는 뭐 검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이 건건이 그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일단 이걸 항명으로, 아니 이거 항소 포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경위로 항소를 포기했는지 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가 무슨 항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뭐 계속 그 언론사 얘기를 저도 이제 이런 비교를 하는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편집국장이 기사를 누락시키면 예. 기자협회가 됐든 부장단이 됐든 이거 왜 뺐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물어보죠. 그걸 집단 항명이라고 그래서 부장을 갑자기 편기자로 강등을 하겠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뭐 민주당은 그걸 비판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의 조치를 하는 언론사를 비판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이 이런 구체적인 사안과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얘기 똑같이 비교하자면, 부장도 편기자로 돌아가서 좋은 기사 많이 쓸 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네. 근데 기자시니까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지 잘 아시잖아요. 이게 그런 구체적인 사안과 관계없이 뭐 부장을 굉장히 오래 한 전문 성향을 가진 부장이 편기자로 돌아가서 좋은 기사를 뭐 정기 인사를 통해서 쓰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국장에게 기사를 가지고 항의했다고 해서 갑자기 너 편기자로 가, 이거는
안 맞죠. 그런 그 그쵸. 부분들은.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네. 제가 법사위에서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저희가 법사 예산 심사를 했는데 정치적 이유로 집단 행동을 한 검사장이 있는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안 주겠다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아, 그럼 이름 안 올린 두 분 있잖아요. 거기는 안 깎았어요? 거기는 안 깎는 거죠. 아, 그 그래요? 규정에 따르면.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또 그 예를 드는데 네. 부장이 니네 부서는 부장이 국장한테 자꾸 토를 달아 취재비 다 삭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있을 수 없는 예. 일을 하는 겁니다. 비유를 그럼 해주시니까 확 와닿는데요. 기자분들은 다 확 와닿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일을 계속 하면서 이게 검찰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민주당이 너무 근시안적인 것 같아요.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렇게 할까? 저는 앞으로도 검찰의 집단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전 봉쇄의 성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재판도 지금 지금 12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이든 법원이든 채찍과 당근을 계속 구사하면서 예. 앞으로 토달지 마. 좀 이상한 일이 있더라도 니네들은 그냥 니네들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돼. 정치적인 발언 하지 마. 이런 취지의 압박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이게. 예, 예. 뭐 그거를 그냥 길들이기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국민들이 사실 검찰 내부에서의 뭐 벌어지는 이제 검사를 향한 압박보다는 국민들이 조금 분노하는 지점은 이건데요. 항소 포기를 하면서 추징금이 0원이 된 분이 있잖아요. 남욱 변호사. 그러다 보니까 본인 명의로 된 자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동결된 거 풀어달라. 안 풀어주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들이 다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로 이제 추징도 못하고 국가가 환수할 방법이 없어지는 상황. 이게 제일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항소 포기를 하면 안 되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100번 양보해서 민주당 논리대로 이게 이재명 재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항소를 포기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끝까지 다투면 추징 보존이 된 것은 그냥 있으니까 대장동 일당이 그 돈을 빼서 본인들 써버리거나 아니면 어디를 은닉을 시키거나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실제로 그 배임에 관련돼서 예. 이제 추징할 수 없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묶어둘 수가 없죠. 법적으로 무죄가 됐는데 국가에서 그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이율배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민사로 찾으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민사로 찾으려면 돈이 남아 있어야지. 만약에 뭐 10년 뒤에 승소를 하더라도 네. 돈이 남아 있어야지 그 돈을 찾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미 항소 포기 결정이 나자마자 남욱 변호사는 풀어달라고 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다 써버리면 이게 그동안 앞으로 법률적으로 다투는 게 실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취지에서라도 네. 대법원까지 그냥 갔었어야 된다.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대장동 분들의 어쨌든 앞으로 그 환수 가능한 그 돈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이 재판은 계속 갔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항소 포기를 해놓고서는 무죄를 확정시켜주고서는 아니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도 없는 것인데 왜 이재명 대통령과 이걸 자꾸 연관시키느냐라고 하는 그 논리 자체가 굉장히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 저희가 계속 국민들에게 알려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만약에 뭐 동결된 자산도 풀어주고 제대로 추징 보전 상태를 유지를 못하는 게 되면은 법무부와 검찰이 또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당장은요, 풀어주지 않으면 남욱이 소송 걸면 집니다. 예. 그잖아요? 네. 내 돈인데 무죄 됐는데 왜 그 돈을 묶어둘 근거가 묶어둘 없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 답답한 상황인데 저도 네. 뭐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계속 묶어둘 수 있을지 또는 제2, 제3의 또는 성남시에서 어떤 뭐 소를 제기해서 이걸 묶어둘 수 있는 건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성남시장님하고도 간담회하고 했는데 방법을 찾아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무죄가 된 돈을 현실적으로 할 방법이. 행사하지 말아라라고 할 방법이 마땅치는 않을 것 같다. 음. 그래서 더 화가 나고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분들도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수사를 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적은 돈을 넣어서 엄청 성공한 투자다 보니까 8천만 원 넣어서 1,005억인가를 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관심도 있고 범죄 수익이라고 했는데 이게 추징을 못하게 되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법무부도 방법을 그래서 찾는다는 것 같으니까. 짧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금 민주당 쪽에 방송 패널들이나 변호인들이 나와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배임을 물을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배임죄를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런 거 계속 하라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이런 해라. 식의 투자 방법이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 네. 1000배, 10,000배 튀길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국가가 공인하는 거죠, 뭐. 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요, 초선 의원들 모아놓은 강연에서 한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어준 씨가 하고 있는 딴지일보, 김어준의 딴지일보가 바로미터고 민심을 보는 척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또 딴지일보에 보니까 커뮤니티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에 내가 10년 동안 1,500번, 평균 이틀에 한 번 정도 글을 썼다라는 거를 이제 딴지일보와의 뭐 가까운 거를 엄청나게 좀 강조를 했는데, 이 말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청래 대표가 정약용 선생이 쓴 목민심서 한번 좀 읽어보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라는 것은 특정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야 이렇게 하니까 당대표까지 되잖아. 네. 내가 생각해도 야 내가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정치를 해왔을 텐데 그렇게 하니까 당대표가 되잖아라는 예. 이런 일종의 뭐 개인적인 성공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얘기를 듣는 초선 의원들이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필요가 없고 우리 지지자만 보고 정치해도 당대표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면 네.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설사 내심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이 뭐 총리도 되고 싶고 대통령도 되고 싶겠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예. 내가 대통령이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적어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저는 공직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세는 그러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다수당 거대 여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는 사람이 예. 국민 다 볼 필요 없어.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영호남 갈등이 있는데 영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에게 호남은 무시해도 돼. 영남만 보고 정치하면 돼. 네.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에게는 영남 어차피 나 찍어줄 사람도 아닌데 호남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돼.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게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인들의 아주 나쁜 발언이고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념 갈등이지 않습니까? 예. 너무 천박한 거죠. 그 인식 자체가. 네. 예. 근데 잠시 뒤에 당 상황을 여쭤보려고는 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모든 당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지지자만 보고 정치하면 안 되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결집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뭐 두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놓고도 너무 보수층만 보고 하는 거 아니냐, 중도층이 마음을 못 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그것과 나와요. 정청래 대표의 얘기는 좀 다른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우리 지지자를 지금 결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에 공을 들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광주를 안 갑니까? 대전을 안 갑니까? 우리가 뭐 영남과 서울 수도권에만 우리는 집중하면 된다. 광주는 버리자. 이런 식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 무슨 연찬회에서 하면 네.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일단 단기적인 뭐 어떤 전술로 일단은 우리 지지층들의 어떤 뭐 당의 분열에 대한 걱정 같은 게 많았거든요. 실제로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 당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장동혁 대표도 올해는 그동안
분열된 우리 지지층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단일 대우로 갈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 그 기반 위에서 중도 확장을 위해서 또는 지역적 확장을 위해서 또 이념적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겠다라는 것은 우리는 명백합니다. 정청래처럼 예. 그렇게 정치할 필요 없어. 우리 지지층이 60%인데 40%는 영원히 버려도 나는 60%만 얻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잖아. 그리고 사실 이 말이 조금 더 문제였던 것은 차라리 그럼 당원 게시판만 보면 되면 모르겠는데 예. 김어준의 딴지일보라고 하니까요. 이게 그건 민주당 김어준에 대한 기관지도 아니잖아요. 김어준에 대한 구애인 것이죠. 예. 그걸 왜 초선 의원 모임 강연에서 했는지는 좀 계속 그러니까 의문이네요. 본인이 이제 뭐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김어준 씨가 정청래를 밀어서 대표가 됐다라는 예. 얘기들을 뭐 세간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요즘 민주당 내 분위기가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김어준에게 가서 잘 보이면 정치할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이 민주당 내에 팽배합니다.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보면 예. 저게 민주당에게 큰 저는 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약 같은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쪽에 가면 지지층이 환호하고 선거 있으면 또 밀어주고 또 뭐 심지어는 후원금도 또 그쪽에서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러면 후원금도 또 받을 수 있고 정치라는 것이 뭐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다인데 적어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할 말은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뭐 한 3번 이상의 선택을 받은 중진 의원이 네.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본인의 어떤 소명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뭐 심각하게 망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과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오세훈 시장의 어떤 시정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몇 안 되는 서울시 의원이시잖아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제는 김민석 총리가 여기 광화문 광장 앞에 감사의 정원이라고 생기는 조형물이 하나 있거든요. 예, 거기에 예. 대해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좀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김민석 총리가 지금 뭐 한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서울시정 지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는 대한민국 총리로서 일을 해야지 예. 왜 갑자기 오세훈 스토커로 변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서울시장 결국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설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인 거죠. 예. 그래서 총리가 왜 서울시에서 만드는 감사의 정원의 법적 문제까지 뭐 절차적 문제까지 따져보겠다고 하는 건지 또 며칠 전에는 한강버스 뭐 그 사고 난 데도 네, 갔던데 거기도 물론 뭐 명분이야 대한민국 총리가 어디든지 가면 뭐 못 갈 곳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총리가. 예.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총리의 그 행보가 부각이 되니까 네. 아마 이 부분은 국민들도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의아하려나요? 예, 왜 저는 그렇게 저런가?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분이 서울시장 나오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예. 민주당에도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겠다는 후보군이 꽤 많은데요. 보니까 뭐 그런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당내 TF도 있는 것 같고 새로 꾸려진 게 뭐 새서울 준비특위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아마 지방선거까지 오세훈 시장을 좀 집중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당 지금- 차원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시는 그러니까 생각이세요? 지금은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시고 싶어하는 분들도 오세훈 시장을 공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네. 김민석 총리가 저렇게 나서는 것에 너무 대해서는 도드라지는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은 뭐 어쨌든 각종 여론조사 같은 데 보면 저희 당의 현직 시장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일단 오세훈 시장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것이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의 앞으로 그 서울시장에 나올 어느 누구에게도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당에서 그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서울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 국민의힘 소속 예, 서울시 예. 의원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지금 뭐 저는 뭐 오늘 방송이 있어서 지금 참석을 못 하는데 명단에 이름은 다 올릴 것 같고 그게
뭐 오세훈 시장이다 누구다 이런 차원의 뭐 저희 당의 후보가 누구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총리가 총리의 일을 해야지 네. 왜 꼭 무슨 서울시 저격수처럼 지금 계속 행동을 하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럼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갈 거냐. 정치 관여죠, 이거는 지금. 예. 그래서 대통령도 정치 관여하면 안 되지만 물론 총리는 뭐 당직도 있고 국회의원직도 지금 가지고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법적인 그러네요. 성격이 네. 다르긴 합니다만 예. 적어도 총리 정도의 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방선거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것은 정말로 부적절한 것입니다. 본인이 뭐 서울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전 선거 운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출마한다면 예. 이거는 현직 서울시장을 이런 식으로 뭐 하루가 멀다고 공격하면 이건 명백한 공무원의 물론 정부직 공무원이긴 합니다만 네. 공무원의 정치 개입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디어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이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 논란인데 장애인 비하 발언이었는데요. 이게 김혜지 의원 이제 당 소속의 김혜지 의원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뭔가 좀 이렇게 폄훼한 듯한 표현을 썼고 이제 진행자가 동조를 하면서 논란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엄중 경고선에서 그쳤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뉘앙스로 들린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예. 그게 뭐 비례대표의 장애인의 뭐 비중이 얼마로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 이거에 대해서 저희 당에 결정된 것도 없고 네. 다만 이제 김예지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자세한 맥락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러나 뭐 박민영 대변인이 그런 부분들 장애인 쪽으로 왜 장애인의 국민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하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다른 맥락은 뭐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박민영 대변인은 좀 꾸준히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좀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에게 예, 그런 맥락이 많이 있어서 드러내요. 네. 조금 부적절하다고 느껴지지만 그런 맥락에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제가 평가하기에는 뭐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여상원 윤리위원장을 교체를 하고 새로운 윤리위원장 임명하겠다. 근데 임기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경질성 교체인가 뭐 이런 해석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여상원 위원장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처리하지 않았다 보니까 뭔가 좀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근데 뭐 조치인가라는 강성 해석도 나와요. 예. 지지층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같은 사람도 시시비비를 그동안 우리 당이 어떤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든 이제 저희 당에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좋은 게 예. 좋다라는 그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지 가리지 못했기 않고. 때문에 생긴 당내 이견이라든지 내부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는데 뭐 아마 여상원 윤리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곤란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시면 뭐 이제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 전 지도부에서 어쨌든 임명이 된 분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새 지도부 특히 당 대표와 어느 정도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이 중요한 당의 기강을 세우는 중요한 위치로 가는 것은 네.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뭐 최근의 상황들에 대해서 좀 우리 당에서도 좀 속도감 있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당내 갈등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지층 결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를 빨리 좀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중도라든지 지역 확장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매우 급하거든요. 내년 예. 6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진다고 보면 연말 안에는 그런 문제들을 특히 인사 문제 같은 걸 가지고 시간을 끌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확 그 새해가 되면 지방선거 국면으로 갈 텐데 그 국면에서 사람을 바꾸고 어떻게 하는 것은 당으로서도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상원 위원장님에 대해서 뭐 굳이 경질이라기보다는 뭐 새 지도부가 들어섰으니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서 이 지도부가 하고 싶은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예. 할 수 있는데 그냥 힘을 합칠 사람이 있다면 뭐 바꾸는 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약간 또 친한계로 정리가 되니까 좀 뭐 그런 그 얘기였던 자꾸 것 같은데. 곤란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진행자도 예. 저희 당의 문제가 그때부터 친한계잖아요. 생기는 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외면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친한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에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예. 친한계 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그 처지에서 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저희가 친한계이기 때문에 너는 다 우리 당과는 같이 할 수 없어. 이런 논리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누구든 당 지도부가 됐으면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잘못된 일을 한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왜 본인이 피합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소명하고 아니,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내가 이렇게 한 거다라고 당과 그거는 소통해야죠. 예. 그걸 피해 가서 당에서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지자든 우리 그 당원이든 또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외면하고 갈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외면하고 갈 수 없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문제도 당의 다수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면 그 부분을 외면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정면으로 우리가 직시해서 단기적으로 우리 지지자의 비판이 돌아올 수도 있고 국민의 비판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부분을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계속 외면하고 간다. 그러면 다음 선거 때 저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저는 그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개헌 과정에서의 어떤 한동훈 대표의 대표로서의 처신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난 아주 좀 오래전이지만 당원 게시판 문제라던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덮고 넘어가선 안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이를테면 당원 당규로 이를테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덮고 넘어가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예. 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먼저 해소되는 게 전제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인터뷰에서 약간 출마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좀 돼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왜 불출마를 선언해야 하냐? 좋은 정치를 위해서 몸을 던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예. 정치인은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도 정치인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선거가 오면 본인이 국민들에게 난 선택받겠다라고 나를 선택받겠다고 생각하면 출마해야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은 그게 당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본선에 가도 떨어질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받는 과정, 그것이 정치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고 국민들이 평가하면 그 나름대로 또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이를테면 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나 그거에 대해서는 따져 묻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태도도 저는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인이 떳떳하게 네. 나는 뭐 이를테면 당원 게시판에 뭐 그럴 수 문제가 있다면 나는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뭐 당에서 판단을 해주라라고 오히려 본인이 나서는 네. 게 맞죠. 예. 그럼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뭔가 경쟁력이 있는 것을 좀 스스로 입증을 한다면은 뭐 출마에 대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걸 뭐 못하게 하실 이유도 아니면 적극적으로 권장하실 이유도 없는 거고 그냥 본인이 나와서 선택을 받으면 될 일이다 뭐 이런 저는 정도시네요. 당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지만 예. 한동훈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느 지역에서 출마하고 싶으면 그럼 출마 당원이시니까 예. 출마를 하면 그걸 당에서 판단했을 때 경선을 하라라든지 네. 또는 뭐 우리가 쭉 보니까 그 경선도 안 되겠다라고 하든지 그 판단은 당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뭐 단수 공천을 하든지 그건 당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다만 어떤 책임을 묻는 과정은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개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있는 거고 예. 뭐 기업에는
뭐 감찰 부서가 있는 것이고 국가에도 검찰이 있는 것이고 판사가 있는 것이고 이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어느 누구든 뭐 한동훈 대표든 저든 뭐 장동혁 대표든 어느 누구든 당에서 규정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적어도 지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